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87%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1.3% 빠졌는데요.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부진했고 전거래일과는 다르게 빅테크주들이 전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6%, 애플이 0.78%, 엔비디아가 2.82% 하락했고요. 이미 소비재 쪽 낙폭이 컸는데요. 아마존이 3.66%, 테슬라가 2% 하락했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전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6.47% 빠졌고 크루즈주들은 S&P 500 내에서 가장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었는데요. 카니발이 6.6%, 로얄 캐리비안이 5.35%,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이 3.59%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릴리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포인트 바이오파머를 주당 12.5달러, 총 14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포인트 바이오파머는 85% 폭등했고 일라이릴리는 2.43%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분기 판매량이 발표된 테슬라와 리비안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최근 아이폰 15 발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죠. 관련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메타에서 유럽 내 광고 없는 구독료를 제한했다고 해서 해당 이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전기차주들 소식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에 3분기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을 크게 하회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46만 대 정도였는데 43만 5천 대의 납품 대수를 기록한 거죠. 테슬라는 이 같은 판매량 감소는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조업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올해 약 180만 대 판매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오는 18일에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비용 절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가격 인하 정책이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올해 3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인도량은 15,000대를 넘어서면서 전분기보다 23% 증가했고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약 14,000대를 크게 웃돌았죠. 하지만 연간 생산 목표를 종전대로 유지해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가는 간밤에는 테슬라는 2%, 리비안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는 테크주들 소식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아이폰 15 구매자들 사이에서 프로나 맥스 제품으로 게임이나 전화통화 등을 할 때 스마트폰이 매우 뜨거워진다라는 불만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이 비정상적인 발열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큰 기업인 이 애플이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꽤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하드웨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애플은 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최신 운영체제인 iOS 17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일부 타사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엔비디아를 10월에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주가도 현 수준에서 약 40% 추가 상승이 가능한 60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강력 매수로 한 단계 더 상향한 거죠. 골드만삭스는 치열한 인공지능 모델 경쟁 속에서 가속 컴퓨팅 분야의 산업 표준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들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사업의 강점이 약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공급 제약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트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차세대 GPU와 AI 칩이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키뱅크도 현지 시간 3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기존의 670달러에서 750달러로 상향했는데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67%나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메가 이슈는 메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한을 해왔었고요. 이는 메타의 주요 수익원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유럽은 북미 다음으로 메타의 수익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곳의 광고는 전체 광고의 1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메타가 유럽에서의 수익에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월 구독료 부과 방안입니다. 무료로 접속을 하려면 맞춤형 광고를 봐야 하고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10유로, 약 14,000원에 달하는 구독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아일랜드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메타가 월 구독료로 제시한 가격이 이용자들에게 너무 비싸다,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경쟁사들의 광고 없는 구독료에 근접한 가격이긴 하지만요. 이런 기업들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노래나 영상 콘텐츠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비용 혹은 보상을 지급을 해야 하죠. 하지만 메타 앱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메타 측에서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쓰기 위해 14,000원을 기꺼이 지불하려 할지, 이 메타 측 제한 방안에 들은 유럽 측 입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슬이었습니다.